국가 중심 세계 지도 원리를 활용한 태양빛 중심 세계 지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국가 중심 세계 지도는 어느 지점도 세계 지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코사인 원의 회전과 사인 원의 회전 원리 또는 스피어 트리고노메트리 우삼각함수로 바로 수학적 수준이 높다면 바로 계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큐브처럼 코사인 회전, 좌우 회전, 사인 회전, 상하 회전으로 세계 중심, 그러니까 중심 지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태양빛 중심 세계 지도는 어, 구현해 놓으면 아주 유용한 지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 계속 반복이 됩니다. 182.5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태양빛 중심 세계 지도는 어, 그만한 효용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 공간에서의 어떤 이해와 그러니까 지도회라는 측면에서의 이해를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위치에서 에너지로. 그렇죠. 태양빛 중심 세계 지도를 이제 구현을 하면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위치 중심, 육지와 바다의 물적, 국가 중심 세계 지도, any place 아, can be center of the world. 그러니까 어떤 장소도 그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준점 중심 공간에서 기준점 태양빛 중심 세계 지도 역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보면 지금이 2026년 5월 26일이에요. 그러면은 하지가 되려면은 대략 3달 정도 남았는데 정확히 따지면은 30일에서 5일 때문에 25일 남았어요. 그러면 25일을 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적도에서 23.5도, 92일, 3일 차 정도로 1도당 3일 차니까 대략 3일 24, 8도, 23.5도에서 8도 정도의 기준이면은 15도 정도가 지금 태양이 90도에 있어요. 그럼 15도가 어디냐 하면 베트남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아마 15도는 다낭 아래 꽝하이에서 내지는 그 정도. 그 정도에 지금 태양이 90도로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지역에 동남아의 트로피컬 지역에서는 지금 시기가 가장 더워지는 부분입니다. 덥다. 그리고 이 특징은 뭐냐면 지구라는 공간이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장고의 냉장 기능과 또는 온풍기의 온풍 기능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구라는 대기나 대지 또는 바다, 뭐 엘니뇨 얘기도 하는데 이것이 그 에너지가 응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시멈 온도가 꺾여서 나중에 태양빛이 북해기선을 찍고 하지가 돼서 남쪽으로 내려가더라도 에너지는 계속해서 키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간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멀어질 때까지. 에, 그럼 지금 기준으로 남반구는 지금 태양각에서 멀어진 상태니까 점점 이제 겨울로 다가가는 거죠. 지구는 반복적인 태양빛 기준으로 보면. 그럼 궁극적으로는 지구를 완전한 구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182, 365니까 182.5일에서 약 90,
1.25, 1 정도로 측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반대로 똑같은 수학적 원리를 따라서, 왜냐하면 어차피 수학이라는 부분에서는, 아, 좌표상으로는 그냥 반대라고 하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문제지, 거기 어디 있냐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태양빛 중심 세계 지도를 구현할 수 있다. 태양의 중심, 태양의 입사가 구현하에 따른 동적 분포. 어, 그러면 지금 오늘의 태양빛 중심 지도를 아,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베트남에 딱 맞춰놓고 한다 그러면 꽝아이 정도 아니면 그 밑에 꽝아이 밑에가 어디는 거기에 맞춰놓고 일단 지도를 구현해놓고 거기에 이제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투영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태양빛은 지구의 반을 비추기 때문에 북극점에서 15도 정도? 그러면은 북의 75도 안쪽은 백야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남극점 남의 75도 안쪽은 남극점 기준 흑주 그러니까 낮이지만 밤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상반된 지구의 어떤 그 원리 이런 게 나타나는. 근데 핵심은 뭐냐면 태양빛이 도달해서 지구를 비추는 것은 아, 그냥 평균으로 따지면 한 50% 반이다라는 거죠. 어느 특정한 부분만 딱 비추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기 때문에 의도상으로는 계속해서 영향을 똑같은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권은 계절이 같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그리고 뭐 자전에 의한 어떤 해류의 움직임이라든지 대기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같이 영향을 받는 거고. 또 위아래로 온도차가 나오기 때문에 해류가 위아래로 보통 흘렀다가 적도로 돌고 이런 거. 지구 자전에도 영향이 있고 또 온도에도 영향이 있고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핵심을 이동하는 90도 계절 기후 생태계 낮과 밤 등을 예측할 수 있다. 태양빛이 지구의 수직으로 도달하는 위치는 시간에 따라 이동한다. 점. 생명을 움직이는 우주적 엔진,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 공간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으니까 평면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다. 태양빛 중심 세계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태양빛 정각 90도 1년 주기. 1년 주기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지, 춘분, 하지, 추분, 다시 동지 이렇게 가는 게 1년 주기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아, 동지에서 하지까지 181점, 하지에서 동지까지 181점은 토탈 365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 지구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을 그 새해 지구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현명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춘분을 아, 지구의 시작점, 그러니까 뉴 이어의 개념으로 보는 나라들이 많죠. 물론 그러니까 이집트의 태양각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력, 음력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연계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련의 주기를 갖다가 아, 형성하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계절의 수학적 본질은 뭐냐? 음, 일단 중요한 것은 의도다. 의도의 위치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양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계절의 어떤 그 변화도 나타난다. 관측점 에너지 밀도 태양고도.
태양 에너지는 사실 지구의 곡률에 따라서 또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태양빛 중심 세계 지도에서의 곡률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음, 태양 에너지가 정면으로 90도로 도달하는 곳에는 태양 에너지가 순수하게 빠르게 접근하지만 곡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쉽게 말하면 낮과 밤의 경계에 있는 지역에 도달하면 우리가 보통은 일상적으로 오후 4시 반 정도 되면은 선선해지죠. 그건 어떤 의미냐면 태양 에너지가 그만큼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유는 뭐냐? 곡률 때문에 그렇다. 아, 왜냐하면 사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낮과 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빛의 경계, 낮과 밤의 벡터 수학, 낮 밝은 방도, 밤 어두운 방도. 태양은 언제나 지구의 정확히 절반을 비춘다. 낮과 밤은 단순한 명암이 아닌 수학적, 맥적, 뭐, 프로덕이 만들어내는 정밀한 경계선이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이 의도 중심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같은 의도에 에, 머물게 돼요. 공전하면서 각도가 이제 거의 360도 기준으로 하면 1도씩 변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1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낮과 밤의 시간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각화된 에너지 흐름. 지금 보면 일반 세계 지도에 그 에너지 낮과 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182개의 어떤 지도를 활용하는 거죠. 지금은 이쪽 그 베트남을 우리가 뭐 어차피 육지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베트남 내지는 인도 또는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또 멕시코 정도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 기준점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도가 어떻게 되느냐? 내려와야 됩니다.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를 구현해 놓고 거기에 태양빛을 구사를 하면 어느 부분이 지금 낮이고 그리고 이제 북위권에서 어느 부분이 백야고 백야의 확대, 흑주의 확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예측을 함으로써 우리는 데이 바이 데이로 그 지구 기후 변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클라이밋 체인지나 클라이밋 크라이시스가 아닌 내추럴 체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 변화 또는 계절의 변화가 자연적으로 지구 공전과 자전의 그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고, 이거는 사실상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더 잘 이해하죠. 왜냐하면 그걸 더 오랫동안 경험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15세 정도에 그런 걸 관찰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20세는 5년을 관찰한 거고,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30세는 15년을 관찰한 거니까 그만큼 이해도가 좀 다르다는 거죠. 나이 든 사람은 더 관찰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괄공명이 자연의 이치를 안다라고 하면 제괄공명은 상당한 기후학자인 거죠. 바람이 어디서 불지 뭐 등등. 그러면 이제 그거는 중국적인 어떤 한국계 나온 소설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자연의 이치를 안다라는 거는 상당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지구는 자전과 공존을 함으로써 지구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자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니 태양이 없다면 그냥 그걸로 끝장이죠. 지금은. 그 다음에 자전을 하지 않고 공전을 하지 않고 태양빛이 뭐 양쪽에서 비친다면 그것도 끝장이죠. 이만큼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아, 기후 변화의 어떤 축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 균형,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조화를 태양빛 중심 세계 지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미래를 향한 확장, 수령 가능한 응용분, 기후의 측, 비용관수 바람의 장기적인 패턴, 농업 분석, 태양광 발전 최적화 등 생태계 변화 예측, 국가별 에너지 분석, 태양 에너지에 따른 늘 반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것들은 사실 지구가 연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응한다 또는 대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절 변화 시뮬레이션, 가정축 주기 기반의 장기적인 정밀한 기후 모델이 있겠죠. 근데 그 대비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순응하는 것보다 대비하는 게 더 낫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대비를 정확하게 더 할 수 있다. 왜? 늘 사실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모든 그 애니얼 기준으로요. 해마다. 그러니까 그거에 입각한 그 반복적인 데이터에 입각한 관리 체계를 형성을 하면 훨씬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도 줄일 수 있고 위험 요소도 벗어날 수 있다. 등 있겠죠. 공간을 넘어 살아있는 에너지 기록을 태양빛 중심 세기 지구는 정지된 암석 덩어리의 위치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빛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지구의 맥박을 보여준다. 지구의 빛과 에너지 흐름을 시각화하는 궁극의 지도 체계가 될 수 있다.